다음 판례 계속 보시겠습니다. 제주도 내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 시군을 모두 폐지. 그래서 지방자치대의 중층 구조를 단층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주도가 이게 특별자치도죠.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광역시, 뭐 특별자치도 위에 1호, 지방자치법 2조 1호, 2호는 시군구. 근데 그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그 밑에 있는 시군을 모두 폐지를 해버린 거죠. 그럼 뭐가 돼? 통으로 제주도 하나만 있는 그렇게 단층화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주 행정체제 등의 특별법 제3조 보시면 제주시, 뭐 서귀포시 이런 것 등의 폐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및 남제주는 각각 폐지한다. 2항, 제주도에는 지방자치법 2조 1항 및 3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뭐 설치 및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제주자치도는 뭐 1항 이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 안에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주도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이나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그래서 일단 시와 군 이런 걸 폐지하고 행정시만 두는. 이 행정시가 뭐냐면 이 행정시는 그 행정 업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 그래서 요 행정시의 시장은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선거로 뽑는 게 아니라 그 도지사가 임명하는 이제 그러니까 그냥 그 제주도의 어떤 그 하부 기관 뭐 이런 거죠. 그 행정 업무는 수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통으로 하나로 중층 구조를 단층화하는 거. 이게 지방자치대 제도의 보장에 위반되는지 이거 충분히 다툴만 하잖아. 근데 헌법상 지방자치 제도 보장의 핵심 영역 내지 본질적 구분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를 이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와 함께 시군구를 계속 존속하도록 할지 여부는 결국 아까 뭐 제도 보장에서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의 범위에 들어간 거. 그래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는 입법 형성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법률을 정하는데 아까 요 법률이 지방자치법이고 여기서 두 가지 종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죠. 그 밑에 시군구를 이렇게 두는데 여기를 반드시 이거 두 개로 나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단층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행정혁신을 위해 현행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려면 헌법 개정? 요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그다음에 조례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뭐 법률 또는 법령의 이제 조례도 법령 헌법 소원 그 법령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 소원 대상이 된다. 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 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해서 법령 헌법 소원 형태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조례 제정권에 대한 법률의 위임 정도.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왜 그래? 포괄임 금지 원칙이 어떤 그 법률 위임의 대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가능해져? 민주적으로 우리가 선거로 뽑으니까. 그 다음에 잘못하면 다음 선거로
그 갈아버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지방의회는 선거,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 자,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국민이 직접 국민 주권에서 위임한 그런 의미,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다라는 게.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만큼 권력의 힘도 큰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의 힘이 그렇게 센 게 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수여받았기 때문에. 뭐 장관들은 어때? 직접 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대통령이 임명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약하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포괄적이어도 족하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그다음에 노동운동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자, 이게 좀 어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이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근데 헌법 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조례 제정권인 거죠. 근데 포괄 위임으로 가능하다고. 근데 규정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보장과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헌법이 규정하는 이러한 자치권 가운데는 자치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조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인 바, 위 법률 조항이 노동운동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해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헌법 및 법률상의 근거를 갖고 있어서 정당하다. 자, 이게 여기 그 소속 공무원에 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이제 앞에서 포괄적으로 좀 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노동운동을 하도록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잘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 이거 앞에서도 한번 했었죠. 22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 맨 아래 판례에서 여기서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이건 중요해서 이제 여기서도 한번 다시 다뤘는데, 자,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자치기구를 설치해서 자치 고유 사무를 국가기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단체장, 아까 헌법 규정에서 단체장의 선임 방법, 막 이렇게 단체장의 선거 이렇게 규정되지 않았죠. 근데 지방의회는 의회 의원 선거.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데 단체장은 그렇게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했기 때문에 선거라는 그렇게 규정되지 않아서 그게 마치 기본권이 아니고 법률상의 권리인 것처럼 예전에 해석해왔는데, 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자발적 지지에 기초를 둔 선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선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체장의 선거권을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하고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리로 이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24조에 의해 보여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판례가 변경되고 나서 이제 막 출제가 됐죠. 이것도 자주 출제되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 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렸어요. 자, 왜 그래? 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주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단체장으로서 직무 전전성이 해쳐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라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을 유일한 요건. 요번에도 이재명 지사도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인가 이렇게 했다가 대법원에서 이렇게 파기환송돼서 다시 이제 그 직을 유지하잖아. 그러니까 홍준표 대선 후보도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고되었다는 만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게 그 권한을 못하고 다음 부단체장이 대항하더라는 거.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돼서 자치단체장인 청구인의 공무단위권 침해.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거하고 비교되는 판례가 뭐예요? 구금대. 자,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데 권한을 대행하면은 헌법 불합치 되는데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무정지. 요건 요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행정의 계속성과 융통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권리를 위한 최선의 정책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방법 외에는 달리 의미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아니, 감옥에 갇혀 있잖아. 구금되어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구금의 효과, 즉 물리적 부재 상태로 말미암아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금고에서는 형의 선고하고 다른 거예요. 갇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공부할 때 요 부분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잘 안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잘 보세요.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국회의원과는 달리 단체장만의 그런 규정이 있는 거야. 그게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입원한 경우와는 달리 60일 미만 구금된 경우에도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또 여기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래서 보면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은 임명권자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합의제의 일원으로서 구금 상태가 직무에 원하는 영향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점에서. 여기와는 달리 단체장에만. 그래서 단체장에 대해만 이 사건 법률용에 기한 직무정지를 부과한다여 자의적 차별을 할 수는 없다. 그렇지? 논리가 이렇잖아. 국무총리나 행정각부회장은 임명권자에 바꿔버리면 되잖아. 근데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합의체의 어떤 일원으로서 구금 상태가 직무 원활한 운영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점에서. 자, 그 다음에 단체장이 입원한 경우는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60일 미만도 직무를 바로 정지시키는 거예요. 자, 병원에서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진 않죠. 보통 일반인의 출입과 면회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구금 상태와는 달리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입퇴실이 다소 자유롭고 퇴원 시기에 대한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하며 제한적인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는지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왜 지방의회의 사무직 직원을 왜 그 임용권을 왜 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충분히 다툴 수가 있잖아요. 자, 요거는 현황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그 결정 이유에서, 그러니까 길게 쓰여 있는 그 결정 이유에서 제가 이제 그 따와 본 건데, 자, 현재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별도의 의회 직렬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제 공채에서 신규 임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럼 지방의회 사무직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무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거기가 그 사람을 충원하는지. 지방 공무원 직군 및 직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 공무원들이 파견하는 형식으로 가서 사무직 직원을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의회에서는 만약에 당이 다르면은 왜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겠죠. 근데 보시면, 그러니까 거기 인원이 뭐 그러니까 광역시나 뭐 그 특별시 말고 그 지방으로 갈수록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뽑기에는 너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2011년 기준으로 그 요 지방의회 사무 직원의 수가 서울특별시 의회는 240명, 경기도는 110, 그 나머지는 수십 명에 불과한, 기초의회는 10여 명 정도. 그래서 자체적으로 임용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의회 직렬을 신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광역 단위로 임용 시험 등을 통한 신규 임용 체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직렬로 보면 직렬당 그 인원이 수십 명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이제 일정 시기가 지나면은 인사적체, 신규 임용 저조로 인한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의회 직렬에서 기피 현상 등이 발생할 우려. 당연하겠죠. 수십 명이 있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한두 명 뽑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인사적체 하다 보면 이제 거기 누가 지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뽑고 나서 지방의회로 파견하는 형식. 합리적 이유가 있죠. 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지방의회는 뭐 이렇게 하고, 이러한 인적 구조 아래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의 귀속 및 운영 문제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발휘된다면 그 파견 오는 사람 중에서 나 이런 사람 추천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13조 2항에 규정한 주민투표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에 포함되는지. 자, 117조 및 118조가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 내용은, 자, 단체의 보장, 기능의 보장, 지방자치 사무의 보장. 그래서 보통 사기단으로 외우죠. 사기단. 그래서 자치 사무의 보장, 자치 기능의 보장, 단체의 보장. 그래서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헌법상에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죠. 어떤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비록 자치법에 의해서 비록 주민에게 주민투표권,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감사 청구권이 부여하고 있다가도 헌법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규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민투표에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사항에 대해 입법할 헌법상 의무가 국회에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주민투표권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에 당연히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주민투표권을 규정하여 주민이 지방자치사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방자치법.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채택된 것일 뿐 헌법에 이런 제도의 도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그 주민투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민투표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에 포함되는지. 헌법에 주민투표권 이렇게 규정 안 돼 있잖아요. 자, 우리 헌법은 규정된 게 뭐야? 선거권, 뭐 대통령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 막 있잖아. 공무단임권, 국가 안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 개정 국민투표권. 자, 참정권으로는 선거권, 공무단임권, 국민투표권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지방자치법 13조에 의해 주민투표권은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단임권, 국민투표권 전혀 다른.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민투표권은 성질상 선거권, 공무단임권, 국민투표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어도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없다. 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아니지만 그러면 누구에게는 주민투표권을 인정하고 누구에게는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러면 평등권 심사에서는 평등권 침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누구에게는 인정하고 누구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왜냐면 기본권 헌법이 인정하는 참정권이 아니어서 아니죠. 평등권 심사의 대상은 또 되는 거예요. 자, 주민투표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교 집단 상호 간의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는 헌법상의 평등권 심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 법률 적용 보면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을 주민등록이 된 국민이 주민에 비해 차별할 때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투표권이 법률상의 권리이고 기본권은 아니지만 이게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인정하지 않을 때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래? 평등권 심사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죠. 자, 76페이지 한번 보세요. (76페이지) 2. 평등의 규범적 특성. 상대적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자, 잘 보세요. 평등권은 독자적 보호 영역이 없어요. 자유권과 같은 확정적 보호 영역은 물론 법률을 통해 형성돼야 할 잠재적 보호 내용도 없어요. 평등권은 복수의 비교 대상을 전제하여 상대적 관계를 규율할. 평등권은 상대적 규율이 정당하지 않을 때 그것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나 이익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비록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해서 뭐 독자적 보호 영역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적 지위나 이익과 관련돼서 뭔가 왜 쟤는 인정해주고 나는 인정해주지 않냐 이렇게 할 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험에 교수라면 내고 싶겠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재직 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 연금도 타고 그 여기 세비도 받고 이러면 너무 다 세금으로 내. 자, 청구인들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할 당시 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 그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했다 하더라도 이런 신뢰는 보호 가치가 크다. 자, 심판 대상 중 신뢰보호 측에 많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자가 지방의회에 취임한 경우 의원에 취임할 당시 연금 제도가 계속 유지되어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의 보호 가치는 그래서 지방의회는 재직 기간 중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신뢰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내용의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지. 보통 일부 의결, 수정 의결, 일부 거부, 수정 거부 이런 거 다 인정 안 되죠. 자, 왜 그래? 일부만의 효력 배제는 자칫 전체적인 의결 내용을
당초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결의 일부에 대한 제의 요구나 수정 제의 요구도 허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의결 내용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전부의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예요. 주민소환권. 자, 주민투표권 기본권 X, 주민소환권도 기본권성 X. 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헌법에 아까 뭐랬어? 참정권의 형태로 선거권, 공무단임권,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인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권.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참정권의 형태죠. 근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의 주민소환 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나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민소환제 및 그에 부수하여 법률상 창설되는 주민소환권이 지방자치의 본질 내용에 해당해 반드시 헌법적 보장이 요구되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민투표권, 주민소환 청구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할 수는 없다. 아주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주민소환제 자체는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뭐 주민소환제 및 그에 부수한 법률상 창설된 주민소환권이 본질 내용에 해당해 반드시 헌법적 보장이 요구되는 제도라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돼요.